부모님이 몸이 아프셔서 얘 수진아, 내 죽기 전에 네 결혼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네 손 꼭 붙잡고 결혼식장 들어가는 게 내 소원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준비고 나발이고 일단 결혼을 해야지. 그럼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겠죠. 자, 마냥 가벼웠던 20대 초반과는 다르게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제 연애관이 어느 정도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예민할 수 있는 문제들도 현실로 다가오는데, 남자는 군대들 가서 시작점 자체가 늦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요, 여자는 그보다 취업을 먼저 하니 차이가 발생하는 게 당연한 건데, 더구나 저는 제 나이대 평균보다 배로 모아서 좀 부족해도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계산적이게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게 맞을까요? 이 간극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주변 이성들은 취준이거나 신입이거나 그렇거든요. 이 가치관이 중요하다면 나이차 많이 나는 연상을 만나야 할까요? 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질문을 주셨어요. 맞아요.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영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어를 쓰게 되네요. 안녕. 난 나라는 사람을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처하게 될 그 상황을 알면서도 내 마음이 더 많은 것 혹은 다른 것들을 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구와 현실과의 교차점에서 오는 그런 충돌인 거죠. 괴리감을 알고 있으니 다행인 거예요. 아, 내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은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서 다행이야. 그나마 이야기를 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그걸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질문하신 저 내용과는 다른 상황이겠지만 저 역시도 지금 제가 처한 현실에 맞지 않은 욕구를 하고 있으니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점점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고 있고, 남자와 여자가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직업의 다양성과 도달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비슷해지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고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진짜 이 고민을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 드린다면은, 내가 연애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들을 바라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가치관, 기준들이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으면은 사실 고민이 커질 수 있고 고민이 끝나지 않겠지만, 고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은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들을 어떤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할까인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과 엮여있는 인간관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결혼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나 혼자만 좋다고 나 혼자만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적인 예로, 나는 나에게 잘해주고 퇴근 후에 꽁냥꽁냥 같이 맛있는 야식 먹고 주말에는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취미가 맞는 사람을 원해 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보실 때는 서로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 연봉 이상은 쳐서 나와야지 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기에는 우리는 둘만 살고 둘만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기완이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저기 외딴 시골이나 그래 조금 대도시라고 해도 사람들 눈을 피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면은 우리만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건데,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게 되고 남의 결혼 생활과 실생활들을 우리가 강제로 보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게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저 사람과 다를까? 저 사람들은 왜 나보다 더 많은 연봉으로 결혼 생활을 할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괜찮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사회화가 되어 있고 우린 너무나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조율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 질문자님도 아시니까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고, 여기 계신 다른 채팅창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한번 수집을 하려고 질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됐을 때 한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고민하다 보면 결국에는 결혼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을 때를 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분명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기준을 도달하기 위한 노력, 뭐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 내가 되거나 그런 환경을 구축하거나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년이 되니까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에 올라가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또 그걸 향해 또 열심히 달려갈 거 아니에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내 욕구를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살다 보니까 만족이라는 단계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준비만 하다가 시간은 흘러가고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죠. 때가 되면 한다는 거는 준비하는 것보다도 결혼이라는 걸 일단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너무 확 체감되는 순간이 오기도 하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부모님이 몸이 아프셔서 얘 수진아, 내 죽기 전에 네 결혼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네 손 꼭 붙잡고 결혼식장 들어가는 게 내 소원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준비고 나발이고 일단 결혼을 해야지. 그럼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겠죠. 아니면 지금 만나는 남자가 준비만 하고 있으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그 남자와 헤어지고 그런 때가 도래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은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엮여있는 내 주변 사람들, 가까이에는 가족, 부모님, 그들의 영향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이야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오늘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근데 연애는 제가 고민을 덜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연애는 아무나 하고 해도 돼요. 어차피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고 맞춰가면서 내 가치관이 또 바뀌기도 하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바뀌기도 하고 저 사람과의 헤어짐을 통해서 바뀌기도 하고 만나는 와중에 나도 계속 욕구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그런 걸 알아가면서 하는 게 연애인 것 같아요. 연애를 결혼을 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관문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인 거죠. 그렇다고 연애는 이런 사람, 결혼은 저런 사람과 이렇게 구분할 필요도 물론 없지만 연애를 하다 보면은 내가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높겠죠. 자,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결혼할 사람을 찾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준대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을 하기 위한 그 우선순위 중에 그 마음의 주고받음, 아까 단적인 예로 취미를 공유하고 싶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입김과 현실적인 것들을 보더라도. 그러니 당연히 그동안 유대감을 쌓았던 내 남자친구와 결혼을 먼저 고려하는 게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당연하고 상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연애는 늘 하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결혼할 사람도 아닌데 연애하면서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그러고 싶지 않아? 이렇게 혼자 살고 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 혹은 결혼할 때가 됐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 준대요? 갑자기 나처럼 때가 맞는 사람이 나타나 준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났다 가정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조건만 맞는다고 결혼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지만도 않잖아. 그 사람과 또 취미도 맞춰보고 싶어지잖아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연애는 계속 하고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죠. 지금부터 너무 결혼에 대한 기준으로 연애를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무게감을 낮추고 이 사람과 연애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같이 밥을 먹는데, 데이트를 하는데, 놀러 가는데, 서로 연락을 하는데, 사랑을 나누는데 문제가 없다면 연애를 해보는 거죠. 그런 것조차도 맞지 않으면 사실 연애가 힘들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밥을 먹을 때 한 끼를 먹더라도 꽤나 비싼 것들을 먹는다. 근데 내가 어떤 남자와 소개팅을 했는데 그 남자는 김밥 천국만을 먹는 거예요. 뭐 나중에 결혼을 위해서든 아니면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독립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된대. 그래서 데이트할 때 싸게 먹으려고만 하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하고는 연애조차가 안 되죠. 결혼을 보기 이전에 연애 자체가 안 즐겁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못 만나는 거지. 이렇게 충실하게 모으고 있으니 한 이 사람이 3년 모으면은 나와 비슷한 결혼의 조건은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과 연애를 해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결혼을 위한 연애로 바라보는 거고, 저는 그보다는 지금 내가 연애를 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맞는지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설령 상대방이 연애가 맞는 대신에 돈을 제대로 모으지 않아서 3년 뒤에도 계속 뭐 18평 단칸방에 전전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 사람과 연애하는 게 잘 맞고 행복하다면 그게 더 나았지 않냐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때 가서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3년 뒤에 이 사람과 결혼할지 안 할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돈을 이만큼 모아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나 버리고 딴 여자랑 결혼하면 어떡할 거야? 수진아, 너 만나서 내가 진짜 너의 내조로 돈 잘 모았어, 고마워, 너 잊지 않을게. 그리고 딴 년이랑 결혼하면 어떡할 거야?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어이가 없네.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아, 지금 행복해서 3년 동안 막 재밌게 연애했는데요, 3년 뒤에 결혼하려고 보니까 애가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준비된 것도 없고 결혼 생활이 막막해요. 이 걱정이 아까 말한 그 걱정보단 낫지 않냐는 거예요. 어차피 정해진 미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때가 결혼할지 안 할지 이 사람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연애는 연애만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